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남준 총괄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만나니까 반갑네요. 항상 이 스크린으로 모니터로만 뵀다가 이렇게 아직 그래도 모니터나 뭐 모니터로 만나는 거나 뭐 지금 만나도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을 가린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이 피부를 느껴지네. 진동이 탁탁 오고 이래.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한 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일들이 섭리와 동시대, 이래 참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동시대에 거한다는 게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디어를 어떻게 한다 이래 하지만 변화가 엄청나게 따라오는 거죠. 글 중심으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사진으로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영상으로 온 거죠. 지금 영상으로 영상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에 대한 그런 미디어가 우리가 영상 미디어라는 게 이제는 또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유튜브라는 강력한 SNS가 탄생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 중심으로 하는 블로그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가영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은 처음 시작은 뭘로 했다? 텍스트로 했다는 거죠. 효정 그 선교사 사이버 선교사를 첫 단추는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는 블로그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다. 나는 축복 가정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 가정이다. 이 말을 이걸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새 식구님을 만나고 블로그에서나 SNS에서 만났을 때 나를 얼피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했는데 그게 흔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방송국 예를 들어요. 진짜 강력한 공영방송들이 지금 유튜브에 자기들 프로그램 자기들이 올리고 자기들이 PR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송 시청률을 바라보고 지내던 시절은 끝나는 거죠. 넷플릭스나 등등의 플랫폼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SNS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 자기들이 방송마다 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1인 방송 시대 준비하고 있나요?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 채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냥 로그 회원 가입하시고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정말 가을이지 않습니까? 단풍잎 떨어지는 거 찍어서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저 어제 하나 찍었어요. 뭐냐, 단풍을 이렇게 탁 던지고 찍었어요. 영상으로 찍고 그게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50명쯤 되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PR 안 하고 있으니까 몰려오면 감당 못 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 뭐 이렇게 모이는 거 찍고 올리다가 이러니까 유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은 뭐다라는 걸 해서 통뉴스라고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론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강의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고의 10개월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월 동안 소생장성 완성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론을 우리 영상이나 어디든지 가면 들을 수도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연결이 안 되냐면은 따릅니다. 나의 꿈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은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은 강의는 제가 굉장히 막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합시다 강요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가서 하게 되느냐, 지금 모니터로 오시는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드라마 보듯이 또 흘러가 버리고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좀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이 온다 안 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을 막상 생각해 보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 능률협회나 뭐 하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효정사이버의 실무적인 그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니, 카카오톡의 단톡방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사실은 10월 달 초순에 했다라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제가 했던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만들어서 500명씩이 한 그룹이에요. 500명씩 해서 세 그룹을 만들면 1,500명이 되죠. 1,500명 그룹을 만들었을 때 방장으로서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삼위 기대와 함께 그 방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섭리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건 이달을 11월이지 않습니까? 내일 11월이니까 내일 모레가 11월인데 이 11월에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방식은 아는 분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혼자 하기가. 그러면 방법은 꿈을 만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꿈. 저기 별 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바라보기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따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뭔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조국이여 발거라 다 아시네요. 그 다음은요? 사생, 결단, 전력, 투구, 실천, 공행.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사생결단, 전력투구 두 가지 공통점은 죽어야 된다. 사생이라는 게 전력투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수가 9회까지 스트라이크 존을 한 번도 비켜나지 않고 전력투구에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야구에도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투수를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전력 투구라는 의미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실천 공행입니다. 실천 공행. 그 중에서 오늘 답은 이거다. 이게서 행동이 답이다. 같이 해볼까요? 행동이 답이다. 좀 생소한가요?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 말을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곳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고 있는 사람, 오늘 김가영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걸 지난번 용인의 선교사님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건 파워블로그예요.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분들하고 진짜 체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을 준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멋진 2023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에 행동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창조적인 오늘 주제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창조적 행동 선교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자기의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공의산이라는 것은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자 옮기는 겁니다. 무엇을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옮겨보셨습니까? 예, 산이라는 자기의 인생 삶을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공이라는 분이 자기 집 앞에 뭐가 있었다? 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산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다닐 때마다 산을 둘러서 가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돌 하나부터 옮겼다는 거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데 주위에서 물었어요. 그거 언제 다 옮기냐고. 그거 언제 다 하냐고. 하지만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안 되면 내 후대가 안 되면 그 다음 후대가 옮길 거냐. 그래서 산을 옮겼더라. 실제 중국에 그런 산도 있어요. 실제 사례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2023년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11월, 12월 달 끊임없이 꿈을 탐구하시고요. 지금 모든 오늘 또 우리 부회장님 주셨던 귀한 말씀 5가지, 4가지였나요? 5가지. 5가지를 갖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을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넣을 수 있는 뭔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창조 선교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시작하지만 창조적인 과정들인 우리 그 창조라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걸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뭐랄까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상식적인 거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창조라는 과정을 보면은 다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누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아닐비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삶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었다는 거죠. 얽히고 설킨 이 모든 복잡한 상태가 있는 것이 우리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하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실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고 이런 얽히고 설킨 모든 환경들이 분명히 공존해 왔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일까 모르겠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모든 환경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심정적으로 사실은 구상하셨다라는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인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완전 그러한 그 복잡한 그 환경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정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사실 이 어려운 용어라기보다도 사실 공허한 건 사실은 연예인들이 제일 많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유재석, 강호동 제외한 나머지 연예인들 뭐 한 거 있어요? 방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때 코로나 없을 때는 진짜 자살률이 하루에 60명, 67명 이렇게까지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연예인들이 특히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흑암입니다. 두려움이 정말 그 어두운 밤에 있어 봐서 알지만 빛이 없더라면 꿈이 없더라면 아마 더 어려워질 건데 사실 이러한 흑암은 그 두려움에 잠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사이버 선교를 한다 하지만 아마 처음에 시작하고 도전하실 때 아마 그러한 모습도 그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얽히고 설킨 모든 상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하다?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고 이거 줄을 쫙 꺼보면은 아니다, 이거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 흑암의 상황을 딱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내가 갖고 내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한 역사를 우리의 또 삶에 우리 축복하여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끌어가면은 이 창조적인 뭔가 선교를 여러분이 펼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내가 결단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그 굴레에서 얽히고 설킨 그 굴레에서 사실은 그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마 뜨개질 해보셨는지 알지만 그거 풀 수 있나요? 어떻게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가위로 잘라야 돼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실타래 나는 정말 잘 푼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런 우리의 인생사에도 모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 일하는 환경도 있고 학습하는 환경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것. 그래서 오늘 생각을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줄을 하나 딱 끄시고 실타래를 딱 끌으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르시모아라는 그 미국에 가면은 정말 큰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 20년 동안 조각가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정말 이것은 뭐 한 거죠? 대통령을 완전히 석상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아, 여기에 그럼 나도 대통령이 되면은 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했다는 거죠. 누군가 꿈을 꿨다는 거죠. 그 전설 같은 예화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꿈을 꾸면은 여기 난 대통령이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냐고 했다. 그래갖고 그때 관리인이 이야기 그렇게 했겠죠. 그래, 네 들어갈 수 있다. 아마 그 흑인 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그걸 듣는 오바마 대통령은 꿈이 달랐겠죠. 그래서 준비했겠죠. 뭘 준비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하나하나 누군가 상상했지만 그한 모든 노정들 가운데 사실은 이 석상을 만든다는 가치를 볼 때도 여러분 이 석상을 만든다는 이 가치를 오바마를 탄생하기까지 만들었지만 그렇다면은 이것을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했을까요? 조각가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한 5, 60명이 투입이 되고 조각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조를 깨기부터 시작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핀잔이 많았겠죠. 안 된다고 했겠죠. 이러한 것이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애국의 그런 관광단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런 것이 구글에 보니까 이게 참 이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실 여기에 자기 명함을 딱 넣어갖고 자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명함이 없어갖고 예, 오늘 주제는 행동이 답이다. 따라합니다. 행동이 답이다. 오늘 꼭 2023 전략을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4가지 오늘 확실히 한번 특강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가져갔으면 좋은 단어가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두 번째는 몰입이고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결단, 우리 한국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죠. 작심삼일이 뭡니까? 3일을 못 간다. 근데요, 저는 뭐 자기 개발에서도 하지만 3일 지나고 또 계획 세우면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게 바인더를 써요. 여러분 저 수첩을 언제 공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말 그렇게 해요. 3일 후에 또 계획 세우고 또 3일 후에 또 계획 세워요. 그럼 하루가 남죠. 일요일 날 심판 받아요. 그냥 내가 잘했다 못했다 뭐 한 거다. 아까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O, X 이래갖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남한테 심판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X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해야 할 것을 먼저 모든 것을 이렇게 작심생활 3일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100% 꽉 차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버리자. 버리자. 정리정돈 그 뭐죠? 그 드라마 아니다. 그 뭐죠? 무슨 드라마 아니다. 그 정리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던데. 아, 신박 정리. 와, 감동 먹었어요. 사실 그렇게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시즌 2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가 그 정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어깨 너머로. 실제 해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버리는 것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뭐다?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삭짐 3일이라 그랬던 것처럼 3일을 쫓기십시오. 일주일 가운데 일주일을 2번을 보내는 거죠. 3일 일주일 보내고 3일 일주일을 보내니까 2주를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보다 배로 더 사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달에 4주라 그러지만 저는 8주를 보내는 거죠. 이게 모이면은 그 52주가 아니라 거의 100주가 인생이 되는 건데 삶이 달라집니다. 얼만큼 달라지냐면은 최고 바뀌는 사람은 저하고 같은 처음에 내가 같이 시작했던 세상 친구인데 코카콜라의 한국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태평양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본부장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이제 전화도 안 받아. 할렐루야. 예, 결단입니다. 단자가 뭐예요? 단자가 뭐예요? 예, 끊을 단자입니다. 끊으십시오. 어떻게 끊느냐 함께 생각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 몰입입니다. 몰입은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실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여기에서 참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바로 뭐한 거다? 몰입의 시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강의 들으러 정말 많이 갑니다. 지난주도 한 3강좌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강의 들으면은 귀는 들어오는데 나 솔직히 뭐 내보다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거기 앉아갖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3시간을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뭐 그만큼 안 하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계속 하면은 보통 강의안이 3-4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그런 장소, 시간을 많이 정하십시오. 그래서 장소에 11조를 하시고요. 시간에 11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9시에 훈독해요. 아침 6시에 훈독해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 삶의 필수적인 그런 환경들이고 내 삶의 그 별을 따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갈급함에 그 환경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멍 때리기 최고의 상품이 뭐예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뭘 팔아요? 왜? 공간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만드시고, 저는 어떤 식구님이 한번 신앙적인 게 있지만 천심원에 뭐 시간만 나면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거기 앞에 한원집에 가서 전통차를 마신다더라고요. 그분만의 그러한 몰입의 시간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열정이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열정입니다. 열정이 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정말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본인이 느껴야 될 그런 열정,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열정은 솔직히 저는 비교 대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용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제와 어제의 나,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 모습으로 아버님 말씀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할 때도 많이 씁니다만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열정,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예로 들면 열정의 최고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을 했는 거죠. 뭐 한 거다? 고통을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아버님 참부모님 어떻게 해요? 갑사에서 혼자 묵상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새 출발 새로운 섭리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일본을 선교하시죠. 이러한 노정들이 그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정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손해 보십시오. 막연하지요. 손실. 여러분 참사랑 실천하는데요. 최고의 답은 참사랑의 정의는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 방콕에서 뭘 하신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비를 내시고 시간을 내시고 손해보신 거예요. 그러한 것이 쌓이면은 그게 열정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의 리더십을 키울 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 한 번도 없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아마 문제 생기겠다. 안 되겠다. 10시로 하십시오. 10시로. 교회에서 10시까지 사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실은 항상 11시 반에 집에 가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10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다가 막차를 10시 반에 타고 집에 갔으니까 아마 여기 선배님들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오늘 우리들을 잊게 했고 심정을 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어떤 손해를 볼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긍정의 반대는 뭘까요? 뭐라고요? 긍정의 반대. 저는 부정이 아니고 누가 그 부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부정이 아니라 저는 낙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는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오늘 생각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무엇에 대한 생각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네 가지 결단, 몰입, 열정, 긍정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선물 드렸어요. 한 장씩 있죠? 받으셨죠? 예, 있죠. 예,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딱 채우면은 아마 이 채우는 내용이 사실 아마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실천 공행에 하나의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위에 뭐 있죠? 위에 첫 번째 칸이 비어 있죠. 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공간이 비어 있죠. 자기 이름 적으란 뜻입니다. 적어 보실까요? 나 누구죠? 나 이남준 적으면 안 되고 나 자기 이름 적어 보세요. 여기에 적어 보시고요. 2023년 자신의 목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못 받으신 첫 번째는 일에 대한 목표입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일에 대한 목표를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숫자를 꼭 넣으십시오. 일에 대해서는 내 연봉을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수치를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 다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숫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듣고 하면은 이 펜으로 여러분 정말 준비 잘하시는 우등생 같아요. 펜을 다 적으시고 이게 하늘이 손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뭐 한 거다? 이것을 생각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해야 가슴에 넣어야 내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그래 에너지가 에너지는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손끝으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입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입으로 뭐 한 거다? 불을 뿜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적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적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 입에 불이 나올 때까지. 자기 이름 다 적었나요? 예, 적으셨죠? 예,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목표를 정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양식이 정말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쉽죠. 첫 번째 일에 대한 목표니까 선교적인 목표도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목표니까 내가 1년에 100명 전도하겠다. 이렇게 100명 이렇게 적으면 돼요. 3명, 1명 그런 말 적으면 안 돼요.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냐? 100명을 만나야 3명이 될까 한데 3명 만나서 뭐 완성완결 완료하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버님은 행사하는 거 아버님의 깔때기 전도법인데요. 어떻게 해요? 10,000명을 집어넣어갖고 일체기 교령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0명 내가 한 달에 100명 만난다는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건 나의 목표니까 저 개인적인 목표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우냐 하는 건데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어떤 거 한번 자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일에 대한 목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그럼 연봉을 적으세요. 제가 놀라운 거 우리 2세인데요. 2세가 2,400을 연봉을 받더라고요. 걔가 하는 말이 내한테 상담을 했는데요. 그래 네 목표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 목표 한번 적어봐라. 연봉 3천만 원.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그 회사가 3천만 원에 맞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직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놀라운데요. 그 2세가 하는 말이 그 23살인데 놀라운 거는 진짜 그 조직에 가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3천만 원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3천만 원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있으면 저보고 전화하고 밥도 안 사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일을 위해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독서를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하려 그러면 최소 250권 읽어야 돼요. 책 1년에 250권 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다 나자빠져서 아무도 안 적을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따라합니다. 1년에 50권. 예. 그래서 절반은 25권은 말씀, 그리고 25권은 인문학 5권, 그리고 자기가 끌어올리고 싶은 5권, 나머지 10권은 자기 개발서, 자기 경영이나 자기 개발 도서, 추천 도서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250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 적으셨나요? 그리고 자,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자, 나의 꿈은 뭐뭐다.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한테 자기가 적은 숫자만 이야기해 줄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자기 2023년도에 자기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해요. 만나는 사람 1,000명,
전도 100명 10%니까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는 비밀입니다. 일에 대한 목표는 비밀입니다. 나중에 저희 그 꿈노트를 공유할 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 못 적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결단입니다. 결단의 정의. 지금부터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결단의 정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야 하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는 거. 뭐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1시간 동안 안 보기 운동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보여요? 책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나쁜 습관 하나만 찾아내십시오. 하나 적어볼까요? 그 결단 옆에다가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쪽지가 하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통일가에 훈독회는 새벽 5시에 하는데 힘들다 하는 이유는요. 따라합니다. 늦게 자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시에 10시에 자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새벽 2시에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넷을 내가 얼마나 가위로 잘라봤는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OX입니다. 내가 결단 끊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고민해보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디지털 기법입니다. OX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뭐 있어요? 3가지. 시작. 사람, 만나는 사람 스트레스 주고 있고,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고, 많아도 스트레스고,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죠. 일이 우리는 섭리는 한 20가지 되잖아요. 섭리일만 해도. 근데 그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교수님인데 건국대 교수예요. 그분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학생들 지도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스트레스입니까? 해소법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사실 보상이라는 거죠. 내가 아까 연봉을 예를 들었던 것도 그런 건데요. 그거 따라합니다. 가치인데요. 가치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지금 일하는 거 연봉 3천만 원인데 받는 것이 2,400이다. 갭이 얼마입니까? 차이 얼마예요? 600에. 600의 가치가 따라합니다. 누군가가 받고 있다. 사장님일 수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 있고 내 동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삼사랑의 관점에서 풀면은 이거 다 풀리는 거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내가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여러분 그걸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사람을 그럼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문제는 문제예요. 하지만 기대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계시고 목사님 만나면 새로운 목사님 오셔도 그렇고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오늘 뭐 강사를 만나도 그렇지만 강사의 기대치가 높으면은 실망도 높다. 할렐루야. 그 기대하면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파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찾아내려고 우리 컨설팅 할 때도 많이 합니다만은 장점을 3가지 이상 적게 해요. 그리고 단점은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한 가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점 3가지. 옆 사람 보시면서
나의 장점은 뭡니다. 시작. 아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장점. 근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예, 혹시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영상에 계시는 가족분들하고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제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라는데 저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대표 다 적었어요. 웃음이 좋더라, 뭐 밝은 미소더라, 뭐 이런 내용이 딱 있었어요. 그걸 갖고 저는 그때부터 바꿨어요.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 돈은 정말 스트레스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돈인데요. 요즘은 모든 것이 가상의 세계예요. 카드를 쓰죠. 그리고 무통장 뭐 이렇게 입금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안 써요. 무슨 카드를 쓸까요? 그렇죠. 체크카드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씁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한 달 후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통장에 항상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없어요. 그런데 체크카드는 뭐냐? 나의 현주소를 알게 하더라. 나의 현주소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마다 다 체크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를 스스로 진단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것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따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카드 사용할 때 더 잔인한 통제 방법은 부부 서로 똑같이 문자 받으면 돼요. 공감 안 하시네. 그리고 일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일은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저 가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안 되겠다.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존과 같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끊으면 해결될까요? 한번 빈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한번 적어 보실까요? 그 빈칸에 내가 진짜 끊어야 될 거, 뭘 끊으면 좋을까요? 뭐 화장을 끊어라, 화장하는 시간을 끊어라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금 거의 다 끊었고 제가 스트레스 풀 때만 가끔 합니다. 제가 얼만큼 게임을 좋아했냐면은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 옆에서 게임했어요. 지금 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상통이 시간 오는 책정하면서 시간을 보면서 게임 접었다가 다시 이거 진짜 우리 사모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결단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독하고 정성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끊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적었나요? 예,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행동 하나하나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하면 예, 어떨까요? 생각합니다. 자, 목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매일 2가지 하나씩만 딱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또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몰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몰입입니다. 몰입은 정말 시간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공부, 시간 경영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런 기대 위에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에 그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드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멍 때리기. 정말 이 정보가 너무 많고 많은 삶 속에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안 가요. 알고 계십니까? 어딜 갈까요? 스타벅스죠. 24시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환경 제약에서 여러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교회에서 한 공간에 가서라도 기도실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만의 공간에 딱 가셔가고 거기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저 이걸 깨달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원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체육관 옆에 공터에서 그 공간에서 담배꽁초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요 그 청소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성경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서 왜 훈독 안 하세요? 왜 훈독회를 안 하세요? 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뀝니다. 역사가 일어나지요. 교회 다니세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겠습니다. 몰입의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정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 따라합니다. 집중. 예, 이게 뭐죠? 예, 볼링의 킹.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핀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어느 걸까요? 예, 한가운데 있는 5번. 5번을 맞추면 다 넘어진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링을 잘 못해서. 근데 여러분 1번, 2번 맞춰야 뭐한 거다? 첫 번째 공을 맞춰야 핀을 맞춰야 5번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5번을 뭐라 그러냐면 킹핀이라 그러는데 킹핀이라 그럽니다. 그 킹핀은 사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몰입의 환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에 자기의 뭔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한 몰입할 공간. 여러분이 지금 수치를 적었는데 늘 그 꿈이 그 목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에 적고 다녔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저 삶에 쫓기다 보니까 신문 배달 10년을 했는데 제가 이걸 뭘 알겠어요. 도전해보고 신문 배달 10년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예, 10년 해봐야 조금 알 겁니다. 할렐루야. 3년을 해보신 분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의 몰입의 장소와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1번 위에 거는 항상 일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몰입의 장소. 저는 회사를 이렇게 쪼면서 멍 때리고 그냥 쪽잠 자는 것을 참 좋아해요. 이 책을 읽다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꿈이 실현됐구나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나는 몰입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이 적으라 그러니까 안 적고 강의한 내용을 적기 바쁜 것 같아요. 예. 자, 열정입니다. 열정은 이런 겁니다. 시작.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 아까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중독이죠. 요즘은 중독이 너무 무서워요. 뭐 연예인들 마약도 그렇지만 절제 못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옛날 유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열정만 보면 느끼는 건데 정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또 얄밉게 질문해요. 어떻게 금메달 땄어요? 뭐 이렇게 막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루에 아니 1년에 1000번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이렇게 돼요. 와,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1000번 엉덩방아 찍어보신 분 그죠?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금메달 못 딴 거예요. 1000번 엉덩방아 찍으면 어떻게 된다? 금메달이고 1000번 못 찍으면 금메달 못 따는 거죠. 그러면 엉덩방아를 한 번만에 여러분 엉덩방아를 1000번을 한 번만에 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1000번을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나누고 하루로 나누니까 하루에 몇 번 넘어지더라? 3번이더라. 그럼 여러분 3번 정도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이 감내할 수 있는 진정한 열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1000번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한 달에 쉽게 말하면 100번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결정적인 손에 볼 수 있는 거 찾아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열정, 목표를 위해 감수할 것과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환경에 보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서 10분 일찍 가면 여러분 열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10분 일찍 오니까. 하지만요 30분 일찍 오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직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취업 진료할 때 제가 말을 해줘요. 30분만 일찍 와라. 그리고 인사해라. 그러면 너는 잘리지도 않을 것이며 취업될 것이며 성공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30분 일찍 안 오고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은 인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바꿔놓는 방법은 30분 일찍 가면요 보여요. 줄이 비뚤어져 있는지 보이고 뭐가 하나 빠졌는 건지도 보여요. 그러면 그걸 솔선수범하면은 주인의식으로 가는 걸로 바뀌어요.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열정. 저는 화장실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실 청소부터 합니다.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열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긍정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최상의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꿈노트에 보면은 58가지 꿈이 있습니다. 58가지를 이루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담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키워지고 하다 보니까 성장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실행력이 키워지더라는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잠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겠지라는 낙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경연의 그 기간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심삼일이라는 정말 예를 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간이 짧으면 짧아야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길게 잡지 마십시오. 1년 아니 3년 3년이면 사실은 여러분 확 바뀔 겁니다. 저하고 만났으니까 3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건데요. 3년 너무 길어요. 아유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걸 1년을 줄이시고요. 1년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6개월로 줄이시고 6개월도 너무 길어요. 3개월로 줄이셔서 여러분이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목표로 하나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긍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상상하는 최상의 결과를 선택하는 태도.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장 단순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님이 밝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밝은 미소로 함께 하는 교회, 이걸 위해서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 효정 미디어 선교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상하고 계시나요? 그 속에 일원으로서 선교사로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원리 강의를 하고 찬양을 3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찬양은 너무 좋아해갖고 내가 오버해요 사실은. 그 긍정에만 항상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상상하시고, 효정 미디어 선교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깨 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깨 펴시고
우리 미디어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밝고 아름다운 미소로 어떻게 해요? 성취된 모습, 기쁨을 나누는 모습. 아마 우리 효정 미디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 결단을 갖고 한번 여기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긍정적인 내 모습, 나는 수치로 했죠.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3년 후, 1년 후에 아니면 3개월 후에 아까 김가영 선교사님처럼 나도 뭐 한 거다? 간증하겠다. 적으세요. 간증하고 그 김가영 선교사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청파동에서 회의하는데 그 멀리 춘천에서 춘천이 맞나요? 춘천에서 와서 같이 회의 참석하고 했어요. 여러분 춘천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예, 열정이고 여러분이 그거 이루고 싶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소식을 전하고 전화 보니까 식구님이 기뻐하더라. 그 기쁨을 저는 본인이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긍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보시고요. 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3일 동안 보통 이렇게 3일 단위로 딱 이랬을 때 월화 오늘 뭐 월요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뭐 아마 시작해라 그래도 일요일부터 안 할 것 같으니까 월화수 3일 후에 내가 이뤄야 될 거 하나하나 긍정화 될 거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긍정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 때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안 해봤던 습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을 만들기 위해서 볼펜을 물고 살았어요. 볼펜을 물고 24시간 100일 동안 볼펜을 물고 살았고요. 볼펜조차도 안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공원에 가서 혼자 웃었어요. 다들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걸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돼갖고 핸드폰을 들고 웃었어요. 긍정적으로 기쁨을 근데 내가 먼저 기뻐야 되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니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도전은 어떤 걸로 도전해 보실래요? 책 읽으십시오. 지금 교회가 신앙이 죽었다는 환경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책을 훈독 안 하잖아요. 만나서 서로 그거 하기도 인사하기도 바쁘고 근데 몰입의 장소를 찾으시고 그 장소에서 훈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 하면 안 되면요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하자 안 되면요 또 뭔가 찾아내시면은 세미나 하자 그러고 그게 원리 수련이 된 거예요. 초창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1대1 대부분 원리 1대1 강의였어요. 그러다가 원리 수련이 만들어졌고 통일 원리 수련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련원이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수련원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이 새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최상의 상상 두 가지 한번 적어보실까요? 마지막 긍정의 최고의 상상. 그리고 늘 책 읽기 힘들죠? 제일 쉬운 건 뭘죠? 영상으로 참여하신 식구 여러분, 선교사님, 책 읽기 제일 힘든 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따라합니다. 갖고 다니자. 갖고 다니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서전이 무겁다고.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더 무겁다. 할렐루야. 우공이산입니다. 산을 옮기려 그러면 정말 옮기더라는 겁니다. 옮기기 위해서 뭐다? 작은 돌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결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는 것. 2번째 몰입입니다. 시작. 일정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집중. 열정.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 긍정. 자신이 상상하는 세상의 결과를 선택하는 태도. 이것이 행동이 답이다라는 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가정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축복의 가치입니다. 축복이 뭘까?
정말 내가 저 자신이 아내한테 선물일까 생각도 했는데 아니 아내가 저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하늘이 값없이 내려주신 축복을 내려주셨으니까. 근데 아내가 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뭐랄까 내가 그냥 그 아내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맞나? 그 말이 맞나요? 정말 그냥 철없이 살았던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 대상이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 분은 말 그대로 무슨 병이더라? 이 한 사람 남자는 안구 측축증인가 뭐 이래갖고 눈이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분이 지휘자예요. 근데 지휘자인데 지휘를 해요. 그런데 악보를 보고 지휘를 안 해요. 왜? 소리를 들어서 지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 대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방송할 때까지. 그 아내는 말 그대로 그 면역력이 약해져서 늘 병원 치료를 받아요. 근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정말 그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영상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걸 알고 결혼한 남편도 시력 잃어가는 색소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는데 그 노래가 당신이 선물입니다라는 곡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단입니다. 당신이 선물이라는 거 결단하시고 몰입입니다. 내가 그의 선물이 되게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 간절함, 몰입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내가 누구의 선물이 될 것인가 하는 여러분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2014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계속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 늘 고이 간직하면서요.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오늘 뭐 두서없지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최고의 또 효정 미디어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동이 답이다.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